14강 시작하겠습니다. 160쪽 펴시면 되고요. 이제 준말을 어떻게 적는가 하는 부분들이죠. 여기도 나오는 게 좀 한정적이기는 해요. 일단 32항 같은 경우에 뭐 규정은 가볍게 보시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에 그죠? 준말로 어떻게 적게 되죠? 엊그저께. 발음은 잘 하는데 당연히 받침 적을 때 지읒으로 적어야겠죠. 왜요? 어제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죠. 어제의 지읒이 있기 때문에 제 했을 때 지읒이 있기 때문에 적어야 되고요. 다만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가지고 가지지 디디고 디디지를 각각 갖고 갖지 딛고 딛지 이렇게 적게 되는데 잘 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왜 가지다 같은 경우에 일단 보세요. 이 괄호 2번 보시면 어간에 끄듬절 모음이 줄고 자음을 그죠? 그러면 가지다 같은 경우에 이제 어간에 끄듬절 모음 이가 줄고 남아있는 자음 지읒을 받침으로 적게 되는데요. 이런 준말들 같은 경우는요. 표기의 일관성을 위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결합을 대체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왜 가지다를 명령형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가지어라 가져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뭡니까 아라 같은 거 붙여서 가자라라든가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이제 발음하기 편한 건 요게 발음하기 편하기는 하죠. 가져라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똑같은 어휘의 본말과 준말인데 명령형의 형태, 표기가 어떻게 돼요? 그죠? 일관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의 준말에는요. 모음 어미가 결합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디디다의 준말 딛다가 되는데 얘도 디뎠다 이렇게 쓰지 않죠. 디디다에 엇붙이면 디디었다 디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단어인데 본말과 준말에서 모음 어미가 결합했을 때 표기 형태가 달라지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준말에는 모음 어미 결합 허용하지 않습니다. 뭐 요즘에 이렇게 쓰는 사람 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거 다 틀린 표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디뎠다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매 161쪽에 30상 한번 보시면요. 체험과 조사가 어울려 줄 때는 줄어준 대로 적는다. 이거는 그냥 확인만 하세요. 잘못 적는 경우 거의 없어요. 다만 무엇을 같은 경우에 같이 보고 계시죠? 멋을 무얼 무엇이 같은 경우에 멋이 뭐 무에 이거 둘 다 맞는 말이라는 거. 괄호 2번도 가볍게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문법 문제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최근 3년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들은요. 가볍게 확인하라는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34항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34항에 붙임일 앞에 표 하나 있죠. 요거는 우리가 뭐 설명하는 거냐면 동음 탈락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음 탈락이 일어나는 것들은 동음 탈락에 따라서 적는다는 겁니다. 우리 왜 아어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앗 이렇게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면 동일한 모음이 겹치기 때문에 탈락한 형태로 적어주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잘못 적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면 집에 가 그랬을 때 야 너 빨리 집에 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건 동음 탈락이고 그다음에 붙임일과 붙임이 그러니까 요거 34항에 붙임일 앞에 남아있는 요 부분 빼고는요. 그죠? 본말과 준말 양쪽으로 다 허용을 합니다. 규정 외울 필요 없어요. 날씨가 맑게 개요. 날씨가 맑게 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쓰고요. 하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라도 쓰잖아요. 그죠? 공부하였다도 되지만 어떻게도 써요? 공부했다. 둘 다 맞는 거죠. 그죠? 틀리는 맞춤법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162쪽에 2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병이 낫다 했을 때 규정 보지 마시고 쓰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죠? 과거형으로 쓰면 어떻게 써요? 병이 낫다를 과거형으로 쓰면 병이 한국 사람이라면 병이 낫다 이렇게 쓰게 되죠. 근데 이때는요. 아와 아가 만났지만 요거 그죠? 탈락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이런 시호 불규칙 용언이 이런 형태로 활용될 때 아와 아가 겹친다고 아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달라지죠. 상식적인 거예요. 맞춤법이라는 게 표기를 통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허용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이것도 잘 보세요. 우리 구덩이가 파이였다 같은 경우에 그죠? 이것도 3번 관련되는 건데 자 규정 외우지 마시고요. 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표기를 통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구덩이가 파이였다를 줄여 쓰게 되면은 일단 요거 파이가 줄면 어떻게 돼요? 구덩이가 패였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어가 줄면 어떻게 돼요? 구덩이가 파였다. 둘 다 되기는 하는데 다만 패였다 같은 경우는 더 줄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구덩이가 팼다 그러면 이건 패다, 때리다의 과거형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도 줄여 쓰는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맞춤법이라는 게 되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표기를 통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5항에 얘도 읽을 필요 없어요. 우리 특히 모음 줄였을 때요. 모음과 모음 만나서 줄였을 때 그 두 개가 만난 형태가 한글 모음에 있을 때는 줄여 쓰는 게 가능한 겁니다. 보세요. 규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오 다음에 아 만나면 와 이렇게 되는데 이런 모음이 있으니까 줄여 쓰는 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우 다음에 엇 만나면 우어 만나서 왓 이런 형태 워 존재하니까 줄여 쓰는 거 가능하다는 거죠. 본말 준말 양쪽으로 다 맞고요. 노아 같은 건 놔 그죠. 고기를 이것도요. 외우지 마시고 고기를 놔주었다 이렇게 쓰니까 맞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붙임이 보면 얘도 보세요. 왜 뒤에 어나 어시 만났을 때 왜 뒤에 어 만난 이 왜가 국어 모음에 존재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요거 글자체가 제가 패드에 띄우니까 깨지네요. 국어가 이래서 어려워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상식적인 거기는 한데 다만 이제 넘어가기 전에 맨 아래쪽에 주의 있잖아요. 주의 보시면 오다가 아와 결합했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언제나 줄여 쓰게 돼요. 그래서 오다에 오에 아 붙으면 와, 아라 붙으면 와라. 그다음에 오왔다가 아니라 왔다. 사실 우리가 오와 빨리 와라 그러지 오와라, 빨리 왔다 그러지 오왔다 이렇게 쓴 경우 없어요. 그죠? 요거 살짝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이 부분에서 출제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는 대화, 이렇게 쓰는 배는요. 각각 뭐예요? 되어와 배어의 준말이 되겠죠. 그죠? 되어와 배어의 준말이 될 거고요. 다만 이거 구별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얘가 이렇게 쓰는 대와 배는 어간이고 이렇게 쓰는 대와 배는 어간에 엄이 붙은 각각 형태라는 거 알아두시면 편하기는 한데 다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나 되가 쓰일 자리에는 뭐가 하를 넣었을 때 대응이 되고요. 이렇게 되나 배를 쓰는 자리는 해를 넣었을 때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해에 넣었을 때 말 되면은 똑같이 아이의 에 해가지고요. 애가 들어간 형태로 쓰게 되는 거죠. 그죠? 보세요. 예문. 그렇게 뛰면 안 돼. 그랬을 때. 그죠? 그렇게 뛰면 안 돼 있을 때 안하가 자연스러워요? 안해가 자연스러워요? 당연히 안해가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응시켜서 안 돼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죠?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편의상하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일관된 흐름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지금 안 돼를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하나의 단어로 쓰이게 되는 건데 되다의 되라는 어감만 있는 거니까 어감만 가지고 단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굳이 하나에 대응시키는 것보다는요 그냥 단어의 기본 구성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해요. 그 다음에 어제 할아버지를 뵀다라고 했을 때 한번 해볼게요. 뵈다의 뵈에다가 과거 시제 선어반어미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뵈었다나 이게 줄어서 어떻게 해요? 됐다 이렇게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한결 편하죠. 일단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36항에 ED어가 왔을 때는 그죠? 이어 합쳐서 여로 이렇게 줄였을 수 있다는 거죠. 가지어 가져, 견디어 견디어 괜찮고요. 그죠? 그다음에 37항도 한번 보세요. 이런 모음으로 끝난 어간에 이 결합했을 때 지금 보세요. 이 뒤에 이 결합하면 그죠? 에, 예, 왜, 위, 의 국어 모음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싸이다, 세다, 펴이다, 패다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펴이다 같은 말들이 맞춤법상 맞는 말이긴 한데 잘 쓰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오른쪽의 뜻 정도는 확인하시고요. 우리 교재 보조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38항에 이거 뒤에 이어가 올려 줄어질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그래서 얘도 본말 준말 다 허용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 지금 뜨이다 그죠? 뜨다에다가 뜨다의 뜨라는 어간에다가 이어가 이렇게 결합했을 때 그러면 우리 왜 경우의 수 따지면 되죠? 앞에 두 개 줄면 어떻게 해요? 띄어 그 다음에 뒤쪽에 이어가 줄면은 36항 방금 본 거에 따라서 뭐가 되죠?
뜨, 여 이렇게 해가지고요. 양쪽이 다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설 괄호 1번 보세요. 스럽다에 이가 붙어서 스레가 되는 경우는 스러이가 아니라 스레라고만 적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레, 천연스레 이렇게 적고요. 역대 공무원 시험에서 딱 한 번 나왔던 거기는 하죠. 네, 다음 페이지 보세요. 2번에 자, 이어가 결합했을 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해설 중에 중요한 건 3번이에요. 자, 164쪽에 3번입니다. 이 같은 거 앞뒤로 중복해서 줄여 쓰지 않도록. 이건 시험에서 잘 봤었죠. 조이다에 어붙어서 조이어라고 했을 때 앞에 거 줄였으면 죄어, 뒤쪽에 이어 줄였으면 조여 이렇게 되고요. 중복해서 죄여 이런 식으로 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죄어를 풀어보면 조이 이어의 준말이 되는데 기본형이 조이이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 나올 수는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괄호 5번도 가볍게 보세요. 띄우다, 씌우다, 튀우다는 그냥 이런 형태로만 쓰게 되는 거죠. 배를 띄우다. 그죠? 뚜껑을 보자기를 씌우다. 그다음에 싹을 틔우다 했을 때 이렇게만 쓰게 되고요. 다만 심화 플러스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왜 1번에 뜨이다 같은 경우에 얘가 눈에 보이다라는 건데 이런 거죠. 눈에 뜨이다 같은 경우에 과거형으로 써버리고 그러면 뜨이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방금 배운 원리 적용하면 앞에 거 줄면 눈에 띄었다 혹은 눈에 뭡니까 뜨였다 이렇게 쓰게 되고요. 다만 이제 띄우다라는 단어를 왜 보게 되는 거냐면 이 띄우다라는 단어가 뜨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거리가 꽤 멀다라의 사동사요. 띄우다 이렇게 되는데 재밌는 게 이 띄우다 역시 띄다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문 규정상 띄어쓰기는 항상 이렇게 이 띄다 활용해서 띄어쓰기 이렇게 쓰게 되고요.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게 공간적으로 거리를 벌리다라고 했을 때 간격으로 띄우다 활용해서 띄어 놓았다로 되고요. 준말 띄다 활용해서 띄어 놓았다 이렇게 쓰는 게 다 가능한 겁니다. 그죠? 이런 거죠. 이를테면 눈에 보이다라는 뜨이다의 준말도 띄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띄우다의 준말도 띄다가 되기 때문에 그죠? 결과적인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용례 따라 잘 쓰면 되고요. 다만 이제 1번하고 2번의 예문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뜨이었다, 띄었다, 뜨였다. 뭐 이를테면 이걸 보면서 이 각각의 준말이 가능하다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는 언제나 이렇게 구성돼 있고 공간적으로 벌리다 그랬을 때는 띄우다 활용해서 띄워 놓았다. 준말 띄다 활용해서 띄어 놓았다. 두 가지가 다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39, 그 다음에 40항은요. 얘네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것도 좀 환기하셔야 돼요. 그죠? 환기해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 왜 165쪽에 해설 1번 볼게요. 하다가 결합한 말의 활용형이 주는 경우 그래서 하다가 결합한 말들은 줄여쓰기도 하는데 어떤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여기 한번 해볼까요? 39, 40항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는데 만만하지 않다 같은 경우에 만만하다, 하다가 결합한 말이고요. 하다가 결합한 말이 지금 뭡니까? 울림소리로 끝날 때, 즉 울림소리 뒤에서는 하의 아만 줄어서 남아있는 히읗과 지읒이 뭡니까? 치읓으로 축약이 되고요. 만만치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치와 안이 만나면 어떻게 적어야 돼요? 만만찮다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 경우에 예를 들면 즉 하다 붙은 말이 동그라미 2번이에요. 안 울림 소리로 끝날 때. 그죠? 깨끗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안 울림 소리로 끝나기 때문에 이때는 하가 통째로 빠지죠. 그래서 깨끗지 않다 이렇게 쓰게 돼. 깨끗이가 아니죠. 그 다음에 지와 안 줄여 쓰게 되면은 39항에 따라 잔으로 줄여 쓴다라는 거 이거 쉽게 보이죠.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39항에 참고 있잖아요. 점잔타 같은 경우에 이것도 22년에 나온 거죠. 젊지 않다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지안 했을 때 이것도 이중 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아로 나타난다는 거죠. 선생님 39항 규정 같은 거 왜 있는 건가요? 우리 왜 방금 36항에서 그죠? 이와 어가 만나면 여로 적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이와 아가 만나면
이중모음 야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국어의 특성이요. 이런 지읒이나 치읓 같은 경구개음 뒤에서 이중모음이 정확히 발음되지 않아요. 그래서 발음되지 않는 것을 굳이 표기로 나타낼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지와 안 결합했을 때는 단모음 아로 이렇게, 그 다음에 치와 안 결합했을 때는 역시 단모음 아로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이유는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65쪽으로 돌아와서요. 해설 2번 한번 보죠. 자, 이런 거 한번 보면 붙임 그죠? 1 관련해 가지고요. 뭐 않다, 그렇다, 아무렇다,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같은 경우는 히읗을 받침으로 적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 가볍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붙임 3 관련해 가지고요. 그죠? 요 부분이죠.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했을 때 우리 165쪽에 맨 아래 해설 3번 보세요. 소리대로 적는 부사에서 딴 건 됐고요. 그죠? 이는 그러면 하다하고 관련지어서 적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하건대가 아니라 요컨대. 그 다음에 하마 하더면이 아니라 하마터면 이렇게 적는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얘네들이 어휘 문제로 나올 때는요. 요컨대는 이거 I로 적는다는 거죠. 하마터면 같은 경우는 이게 하다와 관련된 규정이다라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마트면이 틀린 표기다 이런 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마터면으로 적는다. 그냥 단어 자체로 보세요. 그래서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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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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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로 적는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뒤쪽에 한번 보시면요. 그죠? 166쪽에 보시면 그 밖에 겉 해가지고요. 제가 살짝 순서 바꿔서 쓴 겁니다. 띄어쓰기는 띄어쓰기만 몰아서 보려고요. 50이랑 보시면 이게 이거죠. 아까 우리 봤던 거. 이로 적을 것이냐 히로 적을 것이냐. 근데 규정 보면 발음을 정확히 해야만 이와 히 중에 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그 규정이 되게 허무해요. 다만 이제 우리 해설 1번 보세요. 그죠? 부사 파생 전미사 이로 적을 때 이렇게 외우세요. 겸명 소박하다 부사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를테면 겹쳐 쓰임 명사 뒤에서, 그 다음에 시옷 받침 뒤에서, 비읍 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에서, 그 다음에 하다가 붙지 않는 말 뒤에 부사 뒤에서는 그죠? 거의 대부분 이로 적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시옷 받침 뒤에서 전미사 이 적는 건 예외가 없는 100%예요. 그래서 이 히의 표기에서 하나의 표지가 되기도 하니까 알아두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죠. 그죠? 2로 적는 거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하다가 붙지 않을 때는 2로 적는다고 했으니까 2번 히로 적는 거죠. 히로 적을 때는 뭐가 붙는 말 뒤에서, 하다가 결합하는 말 뒤에서는 뭡니까? 히로 적게 되는 거죠. 단 우리 왜 하다가 결합하더라도 시옷 받침 뒤에 이로 적는 건 100%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결합할 수 있더라도 시옷 받침 뒤에서는 히가 아니라 이로 적게 되는 거죠. 일단 보세요. 간편하다 간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하다가 붙은 말이라는 게 잘 연상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고요히 고요하다 얘는 괜찮죠. 그다음에 도저히 무단히 열심히 톡톡히 같은 경우에 이건 좀 조심하세요. 고요하다가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발음상의 습관 때문에 고요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고요히 그다음에 도저히 무단하다 무단히 무단하다라는 형태 잘 안 쓰기는 하죠. 그다음에 열심하다 열심히 톡톡하다 톡톡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은 됐어요. 그죠? 히가 붙은 말이 줄 때도 여전히 히가 살아있다는 거고요. 3번에 하다가 붙는 말 중에서도 이가 붙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오기는 하는데요. 확인만 해두죠. 깊구나나 삐수초큼 해가지고요. 그죠? 깊숙이 끔찍이 나지기 납작이 삐죽이 수북이 촉촉이 큼직이는 하다가 붙는데 이로 적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다음에 52항에 이제 소금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널리 퍼진 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양쪽을 다 허용하는 건데 승낙 같은 경우에 원래 이 낙자가 원래 발음이 허락할 낙이에요. 허락할 낙인데 다만 허락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원래 발음이 낙임에도 불구하고 락이라는 발음을 널리 쓴다는 거죠. 너무 멀리 퍼졌기 때문에 이거 그냥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죠?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그쪽에 어휘 한번 보시면요. 어휘 한번 보시면
뭐 만난이라든가 곤란, 논란, 그다음에 안녕, 의령, 회령 등등 있고요. 좀 잘 틀리는 어휘가 분노 했을 때 성낼 노고요. 희로애락이라고 했을 때는 소금에 따라서 리을로 적는다는 겁니다. 뭐가 본음이고 뭐가 소금인지 알 필요는 없는데요. 각각의 어휘에 따라서 적는 방식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죠. 이것도 한번 가볍게만 읽어보세요. 틀리는 거 거의 없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 왜 52항 아래쪽에 해설의 2번 보면 빨간색 어휘 보이죠? 통찰이라는 어휘. 얘는 한자 표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죠? 뭐 예전에 한자 표기를 출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원래 이게 마을을 뜻하는 무슨 동할 때 동인데 꿰뚫어 본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요. 그죠? 요 때는 뭐라고 써야 돼요? 예, 동이 아니라 살필 찰과 올려서 통찰 같은 한자인데 통이라고 적게 된다라는 거 한글로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네, 53항 한번 보시면요. 그죠? 자,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 소리로 적는다 해가지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미고요.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게 요거. 리을거리나 리을개. 그죠? 진작 공부할 걸 이따 전화할게라고 된소리로 발음하지만 적을 때는 예사 소리로 적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요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편해요. 다만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라고 했을 이런 거죠. 특히 이제 받침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들 중에서 그죠? 받침이 리을이 들어가는 어미들 중에서 그죠? 지금 의문을 나타내는 요 어미들만 된소리로 적고요. 나머지 어미들은 다 예사 소리로 적는 겁니다. 그래서 외울 때 그냥 까꼬 소녀라고 외우시면 되죠. 암기하시래죠. 이 까라는 게 뭐예요? 리을까 리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꼬라는 게 뭡니까? 리을꼬. 그죠? 그다음에 소냐라는 거 뭡니까? 그죠? 리을 소냐. 그죠? 자, 까에 리을까 그다음에 비읍니까? 그다음에 꼬에 뭐가 있어요? 리을꼬. 그다음에 소에 뭡니까? 뭡니까? 리을 쏘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깎고 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을까 그다음에 비읍니까 리까 그다음에 리을꼬 그다음에 리을 쏘냐 해가지고요. 받침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들 중에서 그죠? 의문형 어미만 된소리로 적고요. 나머지 어미들은 예사소리로 적습니다. 사실은 이 범주에서는 다른 것보다 리을걸과 리을계의 표기가 잘 나와요. 그다음에 54항 뭐 전미사 된소리로 적는 거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어렵지는 않고요. 다만 본항에서 요거 객적다나 겸연쩍다 이런 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적다 겸연쩍다. 그죠? 우리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된소리로 적는 전미사라는 거 많이 했을 거고요. 나머지는 참고 삼아 보세요. 그다음에 169쪽에 해설 5번에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 뚝배기 같은 경우에 얘는 발음 뚝배기라고 하지만 이거 전미사 아니에요. 뚝배기 전체가 한 단어고요. 그다음에 짜장면 곱배기는 전미사 빼기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6번 관련해가지고 어휘 자체로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맛 적다 해가지고요. 맛이 적다 해가지고요. 발음은 된소리로 나지만 이게 적다, 그러니까 흥미가 적다, 재미가 없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적다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적을 때 적다로 적는다는 거, 요 어휘 정도 봐두시고요. 어휘가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요. 일상적으로 틀리는 어휘들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항에 맞추다와 뻗치다 이 어휘 잘못 쓰는 사람 없죠? 가볍게 보시고요. 56항에 얘도 쉽죠. 우리 왜 덜아 덩 같은 경우는 언제 쓰는 겁니까? 과거 회상할 때. 그다음에 든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 관련이 없을 때는 뭐 든지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괄호 1번의 얘 보면 오랜만에 만났더니 반갑더라. 그다음에 2번의 얘 보면 사과를 먹든지 감을 먹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왜 든 같은 경우가 든지의 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을 때 던으로 쓰지 않도록 예를 들면 사과를 먹던지 감을 먹던지가 아니라 사과를 먹든지 먹든 아니면 감을 먹든지 먹든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라는 거. 자, 어느 것을 선택해도 관련 없을 때는 든지나 든지의 준말인 든 쓰게 된다. 이것만 명확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죠. 자, 14강은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